반갑습니다. 네, 1장 우리 교직과 윤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고 복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 공책에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책에 필기하실 때 모든 걸 다 적으라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름대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네, 사랑합니다. 네, 인사는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첫 시간으로 교직 실무 강의에 대한 혹은 교직 실무에 대한 OT로서 교직 실무란 뭐지? 제가 질문사고, KWL, 또 DVDM, 또 골든서클, Why, How, What 이런 거 설명해 드리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직 실무란 어떤 건지 한번 또 생각해 보고 여기 우리 카메라에 비춰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고 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중등학교 교직과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그 우리 뭐였죠? 계약 영상, 뉴스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어 보셨어요. 모둠에서 짧지만 그래서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 이미 뭐 짐작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아침에 계약해서 오자마자 이런 것들이 교사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 봤었습니다. 이제 중등학교 교직이란 그럼 또 뭘까? 네, 이제 여기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교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education이라고 하는 이 어원 자체가 학생 개인이 가진 잠재 가능성이나 적성을 밖으로 끌어내어서 발현되도록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또 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또 전 세대가 물려받은 문화유산의 전달과 또 개인의 자아 실현, 또 인간성, 인격 형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교육에 들어 있어서 사실 교육이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이제 그 중에서 교육의 그 뭐 학교 급별 혹은 뭐 시기에 따라 목적하는 바가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학생 개인이 가진 잠재 능력을 발현하도록 하게 이제 도와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학생이 사회에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도와주는 거죠. 양성하는 거라고 했지만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교사 혹은 그 교사들의 직군이 교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이 이제 다른 직장과 다른 직업군과 차별되는 가장 특징이 바로 직업 자체가 삶의 중요한 요소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교사는 자기 그 자체가 이제 일종의 자아 실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치고 연구하는 이 직무 자체가 그러니까 뭐 교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네, 바로 가르치고 연구하는 이거죠. 예. 그럼 이거를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사명감이 되겠고요. 이 사명감이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교직자로서의 사명감, 학생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직자로서의 이 사명감, 이걸 가지고 가르치는 그 자부심, 성취감, 그 다음에 뭐 기쁨과 보람, 그쵸? 이거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다른 직군에서는 좀처럼 좀 갖기 힘든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두 번째 교사가 다른 직업과 차별되는 거는 바로 인재를 길러내는 거였죠. 계획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또 그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더 우리가 기쁘고 보람된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자체가 학생의 자아 실현을 돕고 또 그걸 통해서 교사가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라든지 사회 변화에 영향은 받겠지만 흔들림 없이 꾸준히 이제 가야 되는, 그게 바로 이 교직의 아주 진면목이겠죠. 세 번째는 연결되는 거지만 국가 발전과 공익 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게 좀 더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기도 하는 이런 측면에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봉사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네, 이게 교직과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직을 바라볼 때 단순히 내 개인이 아이들 그냥 가르치는 거다. 내가 뭐 수학을 가르친다, 국어를 가르친다, 역사를 가르친다, 도덕 윤리를 가르친다, 뭐 상담을 한다,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더하기 플러스, 네, 학생들의 자아 실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그 성장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교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군과도 좀 구별되는 그런 아주 좀 특정한 직군이죠. 그래서 좀 그 노동직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교직을 이수하는, 네, 물론 우리 중에는 나중에 내가 임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교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분야에서도 이 가르친다는 것, 예, 후배를 가르치거나 학생이 꼭 아니더라도요, 후배를 양성하거나 아무튼 이 가르친다고 하는, 교육한다는 이거는 모든 그 직장에 다 있어요. 교사가 아니어도 내가 선배로서 선임으로서 후배 들어오는 그 신임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이 교육의 뭐 특성, 교직에 관한 교육공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교육학 전공 분야를 배워둠으로써 나중에 내가 거기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직 이수를 해서 교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살다 보면 또 우리가 교직을 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 임용이 아니어도 기간제 교사라든지 이런 경우, 혹은 뭐 방과후 교사라든지 어쨌거나 학원이든 어디든 내가 이 교사직을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꼭 그 어떤 국공립 뭐 사립 이런 학교가 아니더라도, 중고등학교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학생이 아닌 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직은 모든 분야에 다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요즘 우리 교사들의 화두죠.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딜레마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중요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그 첫 시기에는 학교 없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아니죠. 오히려 학교는 꼭 있어야 한다. 적어도 학생들이 혼자 컴퓨터 앞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성이 발달되지 않고 그 외로움이라든지 정서 발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교라고 하는 그 기관을 통해서 교사와 소통하고 학생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함께 이루면서 인간성이 발달되고 성장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학교와 교직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이 뭔가,
본질적인 직무는 가르치는 건데 무엇을 가르치는 거와 다릅니다. 이 무엇을 가르치는 거가 할 때 교과만 가르친다 이러면 너무 교직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보셨듯이 교사가 해야 할 역할들은 엄청 많아요. 그러면 키트 하나 나눠주는 데에도 아이들한테 교사로서 모델링이 되고 인간으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인간성, 사회성, 정서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또 그 과정 안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는구나. 또 우리가 몇 명이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하니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구나. 효율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많은 직무 역량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그거와 관련해서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토대로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 이걸 토대로 교사로서 갖춰야 할 이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임용고시에서 면접이든 수업이든 여기에 바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지금 교직 실무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교직 과목을 배우실 때 항상 나는 학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사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배우시고 미리 생각을 메모해 두시면서 준비를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예비교사로서 그런 직무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중등학교 교직의 의미, 일반적인 교직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네, 방금 우리 알아본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죠. 그게 교과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삶의 중요한 경제 발전 효과에도 아주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서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거라서 미성숙한 아이들을 대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직업윤리가 필요합니다. 그쵸?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도와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특히 지원과 봉사, 이게 요즘에 빠지고, 예전에는 이게 부족했어요. 예전에는 오로지 교사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좀 강했다면, 지금은 도와주고 가르치는, 도와주고 코칭하는, 촉진하는, 이거를 코칭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성격이 강하죠. 네. 그리고 뭐 이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률가나 의사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그들은 아주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전인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인지, 정서, 뭐 이제 흔히 우리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지덕체 이렇게 하듯이,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또 정치, 경제까지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모든 분야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교과 학습만 대상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면과 신체 발달과 연결된 정신 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라서 매우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표현 하나, 제스처 하나, 표정 하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윤리적인 봉사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게 이제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가 뭐 한마디 하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국가의 이 교육 방향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만 이야기한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국가와 민족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행위를 하는 직업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토대로 거기에 따라 수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대표할 수도 있는 거죠. 대표라기보다 대변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 6번.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내려오는 것, 보수적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도약하고 하기 때문에 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서 나가야 된다.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쓰지 않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교사로서 매우 신중해 하면서도 또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중등 교사로서, 즉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교 급별도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발달 단계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진로 진학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지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가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교직관을 갖느냐에 따라 교사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교사의 철학입니다. 이게 단순에 형성되지도 않고 또 너무 단편적으로 편협적으로 갖고 있으면 또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이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지만 또 사회가 변하고 이러면 또 이게 뭔가 바뀌어져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연함.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교직관 중요합니다. 특히 임용고시에서는 딱 이대로 묻지는 않지만 이게 토대로 되어서 다른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 혹은 교직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교사의 태도와 교수 행위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하겠다. 더 이상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교사 활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건전하고 타당하면서도 확고한 교직관을 가져야 되는데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직관은 봉사활동을 강조하는 거죠. 너무 봉사활동만 강조하면 교사가 번아웃이 와서 이것도 안 좋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노동직으로만 봐서 봉사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어떻게 이러면서 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렵죠? 자, 이제 세 번째 전문직관은 교사는 당연히 전문직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문직입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보다 사실 데이터베이스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범위를 다루고 있고 또 그것에 관한 좀 숙련된 기간을 좀 덜 줘요. 예. 그래서 숙련 기간을 좀 더 많이 준다면 우리가 더 전문직관으로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워서 지금 이제 교사 양성 기간에 그 과정을 좀 더 기한을 더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한 가지만 가져야 할까요? 아니죠. 성직관도 필요하고요. 노동직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도 인간이니까 노동자는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너무 강조되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직관과 노동직관이 적절하게 균형 잡힌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 같고 전문직관은 반드시 가져야겠죠. 예. 자, 그렇다면 성직관과 이게 있는데 제가 이거는
깊이 설명은 드리기는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화면 멈춰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동직권에 대한 비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문직관은 지금 이제 전문직관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특히 이 전문직에 대한 기준을 한번 보시고 교직은 어느 정도 전문직인가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문직으로서 교사는 이래야 될 것 같다. 교직은 이래야 될 것 같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특히 요거는 꼭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격증, 전문성, 그렇죠? 자율성, 실천성, 윤리 강령, 장기간의 교육. 그래서 지금 우리 교사 양성 과정은 있지만 이후에도 현장에 나와서도 계속된 보수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전문직 단체 결성, 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사도 만족되고 있습니다. 자, 교직의 전문직관으로서의 타당한 이유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비판점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되게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우리가 부단히 노력도 해봐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등교직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생각해 놓으셨다가 제가 아까 살짝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꼭 중등교직이 초등교직과 구별해서 어떤 의미 이런 것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중등교직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한번 정리했다가 나중에 우리 실제 내일 대면 수업 때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교직윤리 말씀드릴게요. 자, 교직윤리의 의미 및 필요성, 윤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준 규범을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 규범. 그러면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해서는 안 될, 혹은 꼭 해야 할, 이게 이 교수 행위가 과연 옳고 그른가 하는 표준 규범이 우리 교사도 있겠죠. 네, 이게 윤리 강령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윤리 강령 이게 전문직이로서 전문직이라면 꼭 반드시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과 윤리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땅히 해야 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하고 바른 일이라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느 이상, 예. 그래서 최소한, 네, 이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준거를 마련해서 행위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 이거 교재에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게 윤리입니다. 교직 윤리는 이게 과연 이성적으로 과연 이게 옳으냐 하는 판단 과정, 규범과 규칙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직 윤리라 함은 학습자의 교육을 위한 이제 이게 교육 봉사자일 수도 있고 교육 촉진자일 수도 있고 교육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일단 봉사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적어도 최소한의 법적인 직무가 있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동 규범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교직 윤리이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학습자를 위한 교육 봉사자로서의 윤리,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이게 이제 또 큰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공공성을 띠고 있고 나 국가를 대표하는 대변할 수도 있다고 했던 게 우리는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설령 사립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교사는 그런 공공성을 띠고 있고요. 국공립이면 더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최고의 교육적 가치 실현이라는 적극적인 측면과 또 최소 규범의 준수,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돼. 그거는 만족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공식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법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 규범이 날로 까다로워지고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거를 모르고 있다가는 굉장히 좀 큰 코 다칠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교직 실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법 규범도 조금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자가 지켜야 할 마땅한 실천 규범 이런 게 교직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필요성. 예, 아시겠죠? 제가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건데, 다만 이거의 그 범위, 강제성, 약간 이제 공공성으로서의 강제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과 이 균형의 경계에서 굉장한 그 모호한 좀 딜레마와 고민, 갈등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교사 혼자 결정 내리거나 하기보다 반드시 나보다 선배 혹은 관리자인 교장, 교감과 의논하여 결정을 하십시오. 네. 의논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당연한 것도 있는데, 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자율성과 자율권, 재량권도 필요한데, 이 자율권과 재량권이 너무 지나치게 극대화되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결정짓는 거는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 하는 거,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교직 윤리의 특성은 뭐 제가 되게 많이 나누는데 이거는 교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직 교재가 없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교재에 있는 걸 정리해 두었는데 참고하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제 이거에 기본적으로 또 꼭 이것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로서 전문성에 상응하는 교직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책임을 진다. 이런 거죠. 직업인으로서 특히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고 인간으로서의 그 자아 실현을 우리가 이제 도모하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윤리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책무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국가공무원법에서 본 교직 윤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징계 양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징계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벌을 줄 그거 이제 평가를 하는 평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의 규범을 정해 놨어요. 준수할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나올 거니까 2장이 나올 거니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쵸? 예, 징계 감경 뭐 이런 거 있는데 2장이 나올 겁니다. 이제 대한교육연합회, 이게 바로 그 전문직으로서 갖춰야 할 그 단체, 예, 이게 교원 단체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한교육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윤리 강령으로서 다 단체에서는 이런 걸 하나씩 만듭니다. 그럼 단체별로 다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러면 나는 어떤 단체에서 지향하는 바가 조금 나와 비슷하냐에 따라 단체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가 한국교총이라 부르는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직윤리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다짐, 교직윤리헌장 앞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여기 사도헌장과 사도강령, 너무 좋은 내용이죠. 이게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아, 교사는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교사가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서 뭐 1, 2, 3순위가 아니에요. 그냥 순차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흔히 전교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참교육 실천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여기는 나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교조는 우리는 이라고 해서 참교육 실천 강령이죠. 그럼 참교육 실천 강령은 조금 다르죠. 네, 특히 전교조는 아무래도 노동의 가치를 조금 강조하는 편입니다. 자, 참고해서 그러면 우리는 교사로서 어떤 그 교직 윤리를 가져야 하고 교직관을 가지고 교직 윤리를 가져야 하는가, 이게 지금 딱 눈에 정답을 찾기는 힘드시겠지만 일단 그냥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거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워 나가시는 거니까 지금 완벽한 정답을 갖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생각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10계명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복사해서 앞에 딱 붙여놓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교사 10계명. 그래서 저는 이 교사 10계명 그대로 하셔도 좋고 이거를 토대로 나의 교사로서의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이제 교사로서의 교직 윤리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이건 뭐 각 시도 교육청마다 이렇게 합니다. 청렴 연수를 합니다. 결국 청렴이라고 하는 게 교직 윤리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온라인 전달 연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청렴한 교육 이게 1년에 몇 시간씩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는 제가 그냥 이거 한 개 1차시, 2차시, 3차시 한 4, 5차시로 구성되어 있는 예, 그런 거 요거는 첫 번째 14분인데 어떤 건 몇십 분 됩니다. 자, 이거 한 개만 받으셔도 되고 뭐 2개 받아야 될 때도 있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네, 합해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는 공무원 행동 강령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저희 교사들도 현직 교사들도 이거를 뭐 외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무원 행동 강령이란 이런 거다. 자,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이제 교원 임용을 해서 교육 공무원이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보십시오. 네, 강령이란 네,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 행동 강령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면한 갈등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이제 필요성이 이런 게 있고 또 행동 강령이 뭐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자,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용 받으시면 합격이 되시고 나면 임용 예정자 연수 때 이런 것 다시 연수를 받으시니까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교사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각 교재장마다 토의 주제가 나옵니다.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 학급 봉사위원 선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직 직무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교직 윤리도요. 이거와 관련된 교직 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3번 교직 윤리의 의미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 자신이 중등학교 교사가 된다면 교직 윤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체적인 장면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 반에 학급 봉사위원을 선거를 한다.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떤 교직 윤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4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 자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또 우리 옆반 선생님들하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를 봉사위원으로 할 것인가 물론 거기에 나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후보로 된다 안 된다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야 너는 안 돼.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느냐? 아닌 거.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학급 봉사위원 선거 활동을 중심으로 네, 교직 윤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나 자신 어떻게 지킬 것인가.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과제는 아니고 내일 교직 윤리에 대해서 이제 바로 지금 이제 생각해서 지금 메모해 놓으시고요. 내일 협의를 한번 갖는 시간을 마련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해야 할 게 많네요. 자,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안내를 드리겠고요. 내일 대면 수업에서 함께 만나서 또 우리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내일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미리 질문 주시면 또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할지 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